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입행 초기에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10개 혹은 뭐 15개까지도 같은 질문을 받는데요. 이 질문은 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지만 답변하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저 객관적으로 보실 때 입행 가능성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70%다, 60%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행 가능성을 스스로 점칠 수 있도록 오늘 약간의 공식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여러분들의 입행 가능성을 스스로 점쳐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부분은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따라서 은행의 채용은 제로 베이스로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서류, 필기, 면접. 면접은 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서류, 필기, 면접으로 제로 베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단계를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이야기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부분입니다. 이 서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서류 단계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보기 위해선 둘로 나누어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력서와 자소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수치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력서 부분, 서류 단계는 이력서와 자소서 점수가 합산돼서 서류 단계의 당락이 좌우되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에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오른쪽 자소서 부분 말고 왼쪽 이력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4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부분을 따라오시면서 한번 개개인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학점을 4.5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본인의 학점이 몇 점인지 이제 한번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5점 만점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겠죠. 100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각각 나오는 그 수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암산이 어려우시다면 챗GPT한테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가 만약에 지방이나 지역 인재라면 여기서 10점을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뭐 학점이 조금 낮으시면 뭐 한 70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3점 떼면. 자, 그리고 토익은 990점 만점에 이제 환산을 했을 때 4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입력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또 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기업은행이랑 농협은행 지원할 때 토익 점수 안 썼는데? 자, 지금은 뭐 하는 작업이냐면 여러분들이 입행은 특정 은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이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1금융권의 은행들 이제 곁다리로는 뭐 농협 손해보험이라던가 농협 중앙회라던가 기타 이제 은행 금융 지주 안에 있는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범주 안에 있는 곳들에 지원한다고 할 때 그 금융권 내지 은행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지원한다고 할 때 특정 은행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의 합격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치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은 요 작업을 따라와 보시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별로 각자 또 유리한 은행이 다를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은 올리고 취업 준비 시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을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좀 집중을 하면 단기간에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격증은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래 있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AD, SP, SQLD, 투운사, 외환전문역 1, 2 보유 시 플러스 15점, 신분사나 AFPK 보유 시 플러스 25점, 중복은 안 되고요. 그 다음 CFP나 CDCS, FRM 등 보유 시 플러스 40점 해서 제일 좋은 거는 40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거 있는 건 논외로 치겠습니다. 자, 그런 거 빼고 세무사까지도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자격증 수준에서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이해 안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AFPK랑 투운사는 왜 점수가 다르냐 뭐 이런 부분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그냥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운사보다 AFPK가 우대되는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봉사활동이나 공모전에 어떤 이력이 있다면 플러스 10 인턴 경험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인턴은 스펙이기도 하면서 경험이기도 해서 사실은 아래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인턴 경험이 있다면 플러스 25 제2외국어가 있다면 플러스 20 해서 여러분들이 쭉 계산을 했을 때 90점에서 120점 정도가 나오면 90점 이상 120점 이하가 나오면 자소서 작성에서 좀 잘해야 된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기 이제 은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은행마다 자소서에서 보는 부분이 평가 항목이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소서들에 쓰는 소재가 다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여기 있는 조직 적합도나 팀워크 이런 거는 안 보는 은행이 없습니다. 어떤 은행이든 조직 적합도, 팀워크 이 부분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좋은 게 있는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개개인을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50점 만점에 나는 쓸만한 경험인 것 같아. 그러면은 쓸만할수록 50점.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0점에 가깝게 한번 표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무 역량이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 말고 이제 경험이 이제 있는지 꼭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금융권 관련한 경험이나 어떤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점수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다. 예를 들면 AFPK도 있고 은행 인턴도 했다. 그러면 50점.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인턴 경험만 있든지 꼭 이제 뭐 은행 인턴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주택금융공사든 뭐 보증회사든 신용보증 기금이든 기술보증 기금이든 이런 곳들에서 만약에 이제 경험한 게 있다면 둘 중에 자격증이랑 경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절반 25를 넣고 둘 다 있다면 5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마다 조금씩 보는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개인이 개인의 것을 평가할 때는 나 은행 인턴 했어. 나 은행 인턴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나는 조직 적합도도 50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명확하게 딱 떨어뜨려서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은행마다 조금씩은 보는 부분이 다른데 이렇게 조직 적합도나 팀워크는 무조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나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소재도 무조건 보고요. 그 다음에 은행마다 차이는 있는데 뭐 이제 또 대부분 은행들에서 보는 게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계산했을 때 은행마다 이 경험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경험들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은행에서 보는 경험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만점이 250점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5개여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스펙 부분에서는 130점 이상이면 자소서를 여기에서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이 특정 은행에 대한 자소서를 쓸 때 약간 한
두 개 정도 항목을 조금은 글자 수를 좀 못 채우거나 쓸 소재가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90점에서 120점에 해당하신다면 스펙 부분의 합산 점수가,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전체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부합하는 경험이 있고 글을 잘 작성하셔야 서류 단계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은행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120점에서 130점 정도 나온다면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거고, 자소서를 한 개 항목 정도는 조금 잘 못 쓰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펙이 조금 모자란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각 항목에 나 이거 쓰면 되겠다. 여기 이 항목에는 이거 쓰면 되겠다. 요 항목에는 이거 쓰면 되겠다. 이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다다닥 떠오르는 게 있다. 좀 그런 상태여야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이제 스펙 점수가 120에서 30 정도다 그러면은 한 개 정도 항목 좀 부족한 것은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두세 개 부족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13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조금 부족해도 두 개 항목 혹은 뭐 2.5개 항목 정도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소서를 쓴다고 할 때 그때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인터넷 지원할 때 평가, 자소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주택금융공사 인턴에서는 공사 상품에 대한 관심도, 지원 동기, 공익 지향한 경험이 있는지,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직무 능력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5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곳마다 이 평가 항목은 조금씩 자소서 부분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조금은 그래서 미지수로 해놨는데, 그런 미지수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딱 자소서 항목 보니까 쓸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은 스펙이 부족해도 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도와드려 보기 위해서 사실 이게 한 분을 모셔놓고 그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정밀 진단을 하거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요런 부분을 채워가시는 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 드리는 건 상당히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퉁 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는 세밀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어떤 은행에 어떻게 지원할 때 가장 유리할지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탑뱅커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 컨설팅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야기를 어느 정도 따라오신다면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우리은행이 지금 우리은행에서 2023년도 이제 상하반기에 이제 2차 면접 가신 분들의 스펙을 제가 쭉 작성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낮은 분을 보면 2023년 하반기에 왜 우리은행으로 하냐면요. 우리은행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이따 다른 은행도 조금은 볼 건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제 스펙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리고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이 필기를 안 보다 보니까 스펙이 좋은 분들이 금융권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서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은 필기를 안 본다는 이유 때문에 뭐 전공자, 비전공자 할 거 없이 비전공자까지 범위가 당연히 훨씬 넓어지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이 절대적인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스펙이 조금은 타행에 비해서 우리은행이 스펙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은행의 스펙 커트라인이 가장 높다. 우리은행이 그리고 스펙도 되게 다양한 부분을 제일 많이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반기 2차 면접 가시는 분의 스펙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놨는데, 이분 거 색깔을 칠해놓은 이유는 학점 3.6, 타행 계약직 재직 중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어때요? 뭐 4년제 나오고 이 정도는 나도 할 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금공채 매월 이제 8, 9월 정도에 이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에서 현장 면접을 보면 서류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가신 분이고, 자,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우리은행은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나누어서 채용하는데 기업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TO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금융으로 지원했을 때의 스펙,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이제 제가 분석했을 때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황색 표시한 해외대 외교학 2.93 820 신분사, 이분이 기업금융으로 지원하신 분 중에 2차 면접 가신 분 중에 제가 스펙 모은 것 중에는 가장 이제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제 여기는 지금 제 수강생분들의 우리은행의 상하반기 2차 면접 수업 받은 분들의 이제 스펙을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걸 이제 조금은 비식별화, 누가 누군지 조금은 모르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낮았다. 아마 전수조사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업금융이 조금 더 허들이 낮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분으로 보이는 분은 요 분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소서를 조금 더 잘 쓴다면 이거보다 좀 더 낮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우리은행에서도 이제 요 정도, 기업금융으로 지원했을 때 요 정도면 이제 합격을 하는구나, 만약에 자소서를 좀 더 잘 쓴다면 요거보다 조금은 더 낮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극강으로 자소서를 잘 쓸 수는 없겠죠. 그러시지는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정도의 자소서 실력이라면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뭐 스펙이 요거보다는 높아진다거나 요거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펙에 대한 감을 잡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주황색으로 요분은 이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스펙이 좀 낮은 분을 체크해 봤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제 임의로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4.3 만점에 3.1 학점에 토스 IH 은행 인턴 경험 1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걸 점수화해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그 점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넣어 보면 대략 이제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일 스펙을 많이 보는 우리은행 기준이었고, 제가 이제 기업은행은 사실 스펙을 거의 안 보는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방 거점 철학 학점 2.6에 토익 없고, 사실 학점을 입력 자체를 안 합니다. 토익도 기업은행 지원할 때는. 근데 이제 받아본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스펙이 가장 낮으신 분, 이런 분이 있었고, 이제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시거나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도 서류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 졸업한 분들 중에는 실제로 합격까지 가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은행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믿어 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행이 이제 비전공자를 위해서 더더 채용의 문턱을 낮추었기 때문에, 필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더 낮추었기 때문에 비전공자이거나 혹은 조금은 이제 경제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전공을 하지 않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류 합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제 필기도 조금 쉬워졌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2022년 거고 2022년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려 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여기 신한은행 2023년 하반기도 아까 이제 우리은행 이야기 드린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 좀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한은행도 스펙을 꽤 보는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기 보면 3.66에 875, 이제 그 다음에 공기업 인턴 이런 분도 이제 있으시고.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은행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나 되나, 합격하시는 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지원자분들. 자, 이건 농협에 지원하신 분들, 농협 6급에 지원하신 분들 스펙인데, 이건 합격한 거고, 잠시만요. 이렇게. 자, 그냥 지원하신 분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건 2023년 농협은행, 그냥 지역농협 말고요. 농협은행에 지원한, 이제 5급 채용에 지원한 분들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자, 지원하시는 분들의 스펙은 한 요 정도 된다. 근데 사실 농협은행도 이제 학점이나 영어 점수 같은 것들을 거의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무의미합니다. 이게 높고 낮은 게. 하지만 이제 자격증은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이제 뭐 경력사항 같은 거 좀 입력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스펙은 대략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자,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2023년, 2024년이 되면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몇 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신입이라고 하죠. 그런 완전 이제 신입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2금융권이든 아니면은 이제 시중은행 1금융권을 바로 합격하지는 못해서, 예를 들면 뭐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이나 그런, 아니면 기타 인턴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이 펜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어느 정도 셀프 분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펙부터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펙 그리고 이제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를 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트렌드, 공무원분들 늘어나고 이제 경력이나 이금융권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취업 재수생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까 이야기 드린, 저에게 일주일에 한 15개씩 오는 질문, 선생님, 저 객관적으로 입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명쾌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건 서류 전형에 대한 이야기이고, 모든 은행은 제로 베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 필기와 면접의 가능성은 또 따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필기에도 서류 단계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이렇게 점쳐봐야 되는 거고, 필기에서는 NCS와 경제금융 파트, 경제경영금융상식 파트를 이제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은행들의 필기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학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NCS가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마치 이제 NCS를 거의 이제 뭐 어떤 1년 내내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금융 파트에 대해서 CPA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서 뭐 사람을 은행 가려고 하는데 CPA를 준비한다. 이게 사실 집 앞 슈퍼 가는데 람보르기니 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눈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서류 단계, 그다음에 이제 필기 단계, 그다음에 면접 단계, 각 단계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조금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류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또 이제 그 필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영상에서 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으로 종종 안내를 드리는데,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은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NCS도 공부하면 되는데, 다만 NCS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시작점 편차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수능 공부하면서 뭐 비문학 지문 많이 읽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NCS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리고 수리 영역도 내가 수학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시작점이 이제 NCS는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 저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필기의 경우에 경제, 경영, 금융, 상식 파트는 들을 수 있어도, NCS는 나 처음 보는데 카톡으로, 오픈 카톡으로 와서 NCS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기가 필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CS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몇 번 풀어보시면 감이 오실 거고, 그거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지능이, 은행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기본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세요. 사실 대부분은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필기에 대해서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뭐 은행 가는 게 CPA 하는 거 아니고 A매치도 아니고 은행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고, 이제 카더라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또 다른 영상으로 필기에 대한 안내는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객관적으로 보실 때 입행 가능성 있나요에 대한 답변을 조금 길지만 길게 드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